지난 2015년 유엔은 전 세계가 2030년까지 환경, 사회, 경제적으로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루도록 하는 유엔 SDGs를 결의하였습니다. 한국도 지난 2018년 SDG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국형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이러한 SDG 목표 중에 14번은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이며 15번은 육상 생태계 보호와 복원,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른 많은 목표들이 생물 다양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SDG 2번 목표인 기아 문제 해결의 경우 식량 시스템은 광범위한 생태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으며 6번 목표인 깨끗한 물 공급도 건강한 생태 시스템을 통한 깨끗한 물의 원활한 공급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물 다양성은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 및 위험을 완화해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도시와 마을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11번 목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유엔 생물 다양성 협약은 생물 다양성의 손실로 인한 생태 서비스의 감소는 SDG의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EU는 지난 2020년 생물 자원의 남용과 환경 오염, 외래종 침입 등을 막기 위한 새로운 생물 다양성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전략은 건강한 생태계에서 나오는 생태 서비스 혜택을 통해 기후변화, 재난, 식량, 물, 건강 등 주요 과제를 해결하는 자연 기반 해법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EU는 이를 위해 민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2030년까지 기업, 금융기관, 정부가 의사결정 과정에 자연자본의 가치를 포함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WBC, SD 등 주요 국제기관들은 EU의 이러한 정책 기조에 따라 기업들이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보존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사회에서 SDG와 생물 다양성 이슈의 중요성이 왜 이토록 부각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생물 다양성 손실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며 기업들은 지속 가능 경영을 통해 이 문제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최근 전 세계를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요. 과학자들은 이러한 질병의 발생 원인을 생태계의 붕괴와 야생동물의 착취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이즈, 사스, 메르스, 에볼라 등 과거에 발생한 치명적 감염 질병들이 모두 동물을 매개체로 하는 동물원성 감염 질병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역시 박쥐나 팡골린 등 야생동물에 의해 전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연 파괴와 오염, 도시개발 확대 등으로 야생동물들의 서식지가 사라지고 인간과 야생동물의 접촉이 증가하면서 동물원성 감염 질병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에 유엔은 향후 생태계의 건전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경제 개발의 기본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EU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하여 자연 기반 해법을 핵심으로 하는 그린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코로나와 같은 질병 발생 리스크를 줄여줄 것이며 향후 기업과 정부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이 될 것입니다. OECD는 지구 평균 온도가 섭씨 2도 증가할 경우 해양 생물들의 서식지 역할을 하고 있는 산호초의 99%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 온도의 상승은 수중 산소 농도를 낮추고 대기로부터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증가시켜 해수의 산성화를 촉진시킵니다. 그리고 해수의 산성화는 산호와 조개류 그리고 산란기의 물고기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지구 온난화의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가디언즈는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2100년에는 어족 자원의 약 60%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육상 생태계에도 많은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끼리와 같이 번식이 느리거나 기온 변화에 민감한 동물들의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쥐나 해충, 박테리아 등의 증가로 질병 발생 위험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각국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동시에 손상된 생태계 복원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산업화와 인구 증가에 따른 소비 증가는 많은 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자연 생태계 오염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매년 800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바다로 버려지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바다에 축적되고 먹이사슬을 통해 우리의 건강까지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2030년에는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 농도가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대기 오염 물질로 인한 생태계 손상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머물다 호흡기를 통해 침투하여 혈관을 따라 체내 곳곳으로 이동하는데 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염증 반응이 나타나며 혈관에 손상을 주어 다양한 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세먼지 중에 특히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이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는 대기 중의 수증기, 암모니아와 결합하여 강력한 산성비를 유발하고 광범위한 지역에서 숲과 토양을 오염시키기 때문입니다. 산성비로 인해 숲과 생태계가 파괴되면 우리 인류는 생태 서비스의 급격한 손실 등의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수질 오염 물질도 생태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 폐수에는 중금속, 유기 화합물, 병원균 등이 포함되어 있어 하천과 토양을 오염시키고 주변 생태계를 파괴하며 악취나 병충해의 발생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 사고로 발생하는 원유 누출은 광범위한 해양 생태계에 매우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오염된 해양 환경은 복구가 매우 어렵고 많은 노력과 시간 그리고 예산이 필요합니다. 유엔과 WBC SD 등 국제사회는 SDGs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혁신을 위한 투자와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기업을 둘러싼 환경 및 사회적 리스크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속가능 경영은 기업 생존의 필수 요건이 되고 있으며 SDGs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들은 기업 자신의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